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한 번 잘못을 했는데 수십억 원짜리 과징금 폭탄도 맞고 동시에 감옥까지 가야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 제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건 하나로 벌을 2번이나 받는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거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법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한 회장님의 기구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중견기업이죠. 오그룹의 A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아주 큰 고민이 생겼어요.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회사 재정이 순식간에 나빠진 겁니다.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로 결심합니다. 네,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불법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회사 주가를 막 끌어올려서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 정말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거죠. 이 결정이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범죄 과정이 정말 영화처럼 치밀했어요. 자, 보세요. 먼저 가족이나 지인들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수십 개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회사 돈을 슬쩍 빼돌리죠. 마지막으로 이 돈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미친 듯이 사고 팔면서 주가를 확 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시세 조종, 우리가 아는 주가 조작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범죄는 A 회장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바로 대형 증권사인 B사였습니다. A 회장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증권사에 서류를 냈는데 이게 사실 엉터리 서류였거든요. 근데 주관사였던 증권사 B가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덜컥 통과시켜버리는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금융당국이 보니까 이 회사 주가 흐름이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결국 검찰이 들이닥쳤고 A 회장의 야심찬 계획은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두 갈래로 쫙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주가 조작을 한 A 회장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형사재판이 열리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억 원 과징금 폭탄을 맞은 증권사 B가 이건 너무 억울하다면서 소송을 겁니다. 한 명은 징역살이 할 위기, 한 회사는 휘청거릴 위기에 놓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A 회장의 운명이 걸린 형사재판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법정에서 A 회장 측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라면서 선처를 구한 거죠. 과연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판결은 유죄. 재판부는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였다고 해도 차명 계좌로 주가를 띄운 건 명백한 범죄다. 그리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건 횡령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A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감방행에 벌금 폭탄까지 맞은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증권사 B의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맞고 도저히 이건 못 내겠다며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증권사 B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직접 사기를 치거나 주가 조작을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서류 검토를 좀 꼼꼼하게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엄청난 과징금을 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맞선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좀 정리되는 것 같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은 감옥에 가고 그걸 부주의하게 도와준 공범은 돈으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결론 아닐까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요, 증권사 B의 손을 들어주면서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한마디로 증권사 B는 과징금을 단 한 푼도 안 내게 된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대체 왜 A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고
증권사 B는 수십억 과징금을 면제받았을까요? 이 기막힌 반전의 이유를 알려면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벌이에요.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너 잘못했어 하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 응징하는 거죠. 감옥에 보내거나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을 매기는 것. A 회장이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반면에 증권사 B가 받았던 과징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제재죠. 주된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을 다시 빼앗아 오는 데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형사처벌은 법원이 응징을 위해 내리고 감옥에 가거나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에 과징금은 금융위 같은 행정기관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과하고 그냥 돈만 내면 끝나는 금전적인 제재인 거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한 번 잘못했는데 두 번 처벌받을 수 있나? 정답은? 네, 가능하다입니다. 왜냐? 방금 보셨듯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법적으로는 이걸 별개의 것으로 봐요. 즉,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과징금으로 다 토해내고 동시에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럼 증권사 B는 왜 과징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된 걸까요? 바로 여기에 법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국민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불이익을 줄 때는요, 관련 법 조항을 아주 깐깐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법에 A를 처벌하라고 쓰여 있으면 딱 A만 처벌해야지 B도 비슷하니까 처벌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법원이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아무리 뜯어봐도 증권사 B처럼 실수로 잘못을 거둔 경우까지 처벌하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다고 본 겁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자, 이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주가 조작?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징역에 과징금까지 말 그대로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벌금과 과징금은 다른 거라는 것 오늘 확실히 아셨죠? 과징금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혹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증권사 B의 경우처럼 법을 잘 따져보면 이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복잡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도구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